우크라이나가 프랑스로부터 지원받은 경전차가 전장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 프랑스가 1970년대 개발한 AMS-10RC 경전차는 차륜식 6륜 구동 장갑차로 빠른 속도로 기동성이 뛰어나 전차를 잡는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경전차를 받고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시운전하며 빠른 속도에 놀라 탄성을 질렀는데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갑차는 게임 체인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 프랑스산 경전차를 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포탄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 문제에 심각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무기도 좋고 관측 장비도 매우 훌륭하지만 장갑의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해 탄약 재고가 폭파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MX-10이 비포장도로에서 사용할 시 기어박스가 고장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참호를 뚫기 위해서 거대한 지뢰밭을 먼저 관통해야 하는데 병사들을 보호하려면 장갑차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도 장갑차는 주요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제 장갑차의 형편없는 방어력에 우크라이나군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차륜형 장갑차는 공격용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냥 수송용으로나 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폴란드군이 한국에서 도입해 만든다는 장갑차 소식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최신형 장갑차와 오래된 프랑스제 장갑차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 현대 로템이 폴란드형 K808 차륜형 장갑차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K808 장갑차에 폴란드가 개발한 GSSW-30 무인포탑이 올라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호주에 제시된 AS-21 레드백 장갑차에 이 GSSW-30 무인포탑을 올리는 폴란드형 장갑차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모두 폴란드에 수출된다면 폴란드는 차륜형 장갑차와 궤도형 장갑차 모두 한국산 기술의 장갑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에서 K9 차체를 쓰며 한국산 무기에 우수함을 보았기에 놀라운 기동력과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는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K808 장갑차는 420마력짜리 현대자동차 D6HA 버스형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시속 10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동력과 항속거리도 600km에 달해 신속하게 먼 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시무시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 탑승한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국형 철갑탄까지 막아내는 방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지뢰가 폭발해도 장비와 인원을 보호할 수 있는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 화생 방전 대비 양압 장치 및 냉난방 장치 등의 필수 생존 장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K808은 그 안에 타고만 있으면 어떤 폭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뛰어난 K808 장갑차는 생산력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최근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현대 자동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생산 공장도 현대차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연간 100여 대 차륜형 장갑차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공동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포탑을 올려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크랩 자주포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한국은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영국산 주포르단 크랩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투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K808 장갑차에도 주포인 포탄만 타국산을 달면 한국이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수출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산업 강화 공동조달법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총 3억 유로 규모 기금을 조성해 무기 공동구매 대급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공동구매 무기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인근 유럽국 총 30개의 방산업체로 한정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서 유럽 시장의 방산 수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업체와 공동개발 또는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이 한국산 무기 유럽 수출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놀라게 하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가 폴란드 레오파드 전차 정비센터를 최근 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손상되거나 마모된 태클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수적인데, 이 센터는 5일 말에 문을 열었으나 가동이 더디게 진행되어서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조건을 두고서 폴란드와 독일이 끈질기게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독일은 싼 가격에 수리를 하라고 하지만 폴란드는 많은 비용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보다는 폴란드가 이미 과거에 약속한 전차를 인도하지 않았던 독일 방산업체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독일 대신 우크라이나의 옛 소련제 전차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독일에게 레오파드 전차 20대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차 20대를 수리하는 데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 방산업체로부터 레오파드2 전차를 받는 걸 포기하고 한국산 K2 전차를 대거 구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신형 K2 전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나 인도해줬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독일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지금 독일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라인메탈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그리스의 한 언론이 지금 폴란드와 독일의 싸움을 두고서 놀라운 분석을 내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그리스 포로니스는 폴란드는 막대한 군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폴란드를 유럽의 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워싱턴이 지금 독일의 등급을 낮추고 폴란드 등급을 높이려 한다며, 미국은 폴란드를 유럽연합의 새로운 군사 및 경제 초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의 역할을 격화시키고 다시는 강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미국의 요청에도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했고,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가스를 공급받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그동안 미국의 요청에도 군비를 계속 축소시키면서 유럽에서 러시아를 대항할 만한 힘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의 역할에 회의감을 느낀 미국이 이제 독일이 아닌 폴란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미국산 무기를 대거 계약하고 엄청난 물량의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유럽 군사 최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무려 1000대나 도입하겠다는 K2 전차에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은 차세대 전차 K3에 대한 구상까지 내놓아 세계 각국들이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 아르마타에 대한 답변이라며 한국은 미래탱크 K3의 개념을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3의 뛰어난 설계 특징 중 하나는 레이더와 적외선 가시성이 감소하여 적근이 탱크를 거의 볼 수 없게 만드는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차세대 K3 전차 구상까지 내놓으며 많은 국가들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한국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한 언론이 인도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자국의 르클레르 전차가 도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인도 육군의 1700대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T-84, 러시아 T-14, 한국 K2, 독일 KF-51, 프랑스 르클레르 AMX-56이 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제외되고, 독일 KF-51은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의 K2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AMX-56은 한때 서방 세계 최강이었지만 20년째 별다른 개량이 없어 K2 전차와 비교가 안 되는데, 특히 방어력에서 AMX-56은 스웨덴 육군의 차기 전차 도입 경쟁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제일 먼저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세계 1위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더 높다고 판단받았는데, 프랑스산 전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미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해 높게 평가받은 만큼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운영되는 레오파드 전차가 총 2000여 대라고 했는데, K2 전차가 폴란드와 인도에만 수출돼도 거의 3000대에 육박해집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K3 전차 개발 자금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군사 강국이자 방산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았고, 한국은 가장 큰 수혜를 잇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